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동사 기초 이것은 알고 시작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높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기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학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 이것은 알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목,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동사와 관련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기초적인 차원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학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기초 중에 기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어 성경은 23,000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꽤나 굉장히 많이 있죠. 23,000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히브리어 동사가 몇 개가 등장하느냐, 72,000개의 동사가 확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 23,000 구절들 가운데 적어도 한 절에 3개 이상의 동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구절 속에 동사가 적어도 3개 정도 등장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동사가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동사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 구절이에요.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히브리어는 다 알다시피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게 되는데 사용되어진 단어 개수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구절에서 동사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 하나가 있고요. 바예이 아하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다음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모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또 사용되어지네요. 바요메르 야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 예호슈아, 예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사 여기 하나 2개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샤렛 모세, 모세는 이제 수정들은 이제 어시스턴트를 말하는 거죠. 메샤레트는. 그리고 이제 레모르라고 하는 이제 부정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부정사도 이제 동사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도 15개로 구성되어 1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동사가 3개가 발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라고 했었을 때 동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사와 함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원형과 어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과 어근. 원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어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원형은 뭐냐면 한 단어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의 순수 자음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는 원형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여기 원형인 이 3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원형으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죠? 멜렉, 이 가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죠. 이게 다 명사인데, 여기 명사, 말카, 여왕, 명사, 말쿠트, 왕국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말라크, 요거는 이제 통치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죠? 이제 원형은 여기 어근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의 단순한 형태로서의 순수 자음 3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두 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개로부터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뭐 형용사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동사를 이제 분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동사를 이제 분해하게 되는데 그 분해할 때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이제 원형을 쓰게끔 돼 있어요. 원형. 그럼 이제 원형을 뭐냐면 이 동사의 그 원형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의 순수 자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모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으로부터 여러 품사의 단어들이 나온다. 명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온다. 이 말락으로부터 나온 단어들을 보게 되면 멜렉, 말카, 말크투, 말락 이런 이제 명사와 동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근이에요. 이거는 동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원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 동사 행위를 말할 때 단순형이냐 강조형이냐 또는 사역형이냐 그리고 또 그것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제기태냐에 따라서 7가지의 패턴을 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는 접해보지 못한 7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칼, 피엘, 히필, 니팔, 푸알, 호팔, 히트파엘 요 7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 동사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사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냐, 그 동사가 능동태냐, 그리고 단순형이냐, 아니면 그 동사가 강조형이면서도 능동태냐, 아니면 강조형이면서도 수동태냐,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어 동사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개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형, 강조형, 사역형. 단순형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 그가 공부한다. 와 같은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형이라고 하고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의 동작을 행위를 아주 강조하는 것을 강조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강조형에는 어떤 의미가 붙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사역형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 이건 단순형.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강조형. 사역형은 내가 철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능동태는 내가 누구를 때리다 라고 할 때는 능동태죠. 수동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맞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수동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깨뜨리다 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그 병이 깨지게 되었다 라고 할 때는 수동태죠. 제기태는 뭐냐? 제기태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숨기다 라고 할 때 그때를 그 사용되어지는 동사 형태가 이제 제기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그 단순형이 무엇인지, 강조형이 뭔지, 사역형이 뭔지,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제기태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칼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칼은 단순형이고 그 다음에 능동태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칼 동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동사다 그러면 단순형이고 능동태구나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니팔은 뭐냐? 단순형인데 수동태예요.
단순형이지만 수동태, 그거를 니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뒤에 가서 또 살펴볼 거예요. 피엘은 뭐냐? 강조형인데 능동태예요. 강조형인데 능동태. 강조형이면서도 능동태이죠. 그 다음에 푸알은 강조형인데 동시에 수동태. 요거를 강조형이다. 히필은 뭐냐? 사역형이면서 능동태. 호팔은 사역형이면서 수동태. 그리고 히트파일은 뭐냐? 히트파일은 강조형이면서도 제기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의 동사 패턴 가운데서 요 칼형이 기본이 된다. 모든 패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패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사 패턴. 그리고 이제 그 동사 패턴에 따른 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마. 이건 듣다라고 하는 기본 동사이죠. 샤마. 요거는 무슨 형태냐면 칼 동사예요. 칼. 여기 이제 파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칼이나 파알이나 이제 이 동사 형태, 동사 패턴을 표현하는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파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음 여기 카메차와 파타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파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칼, 파알 요 동사를 보게 되면 기본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사전에서 찾으면 나오는 요 단어 형태예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들었다. 그는 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그죠? 그리고 단순 형태. 여기 앞에 위에서 본 것처럼 단순형, 그 다음에 능동태. 그죠? 여기서 칼 동사는 능동태이면서 단순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는 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팔 동사는, 니팔 동사 패턴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 샤마라고 하는 요 동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요 니가 들어갑니다. 니. 니팔이라죠. 니팔. 그래서 여기 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동사, 요 여러분들이 샤마라고 하는 요 동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앞에 니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요거 니팔이라고 하는 동사 패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팔 그러면 단순 형태 수동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는 들리어졌다. 사실 이제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지만 그죠? 이건 수동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라고 하는 능동태의 의미가 칼이고 니팔은 뭐예요? 그것의 수동태의 형태예요. 칼의 수동태. 그래서 그는 들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엘 동사는 뭐냐? 여기 보이죠? 강조형이죠. 피엘은.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능동태이죠. 자, 그러면 여기 PL 동사는 강조형이에요. 근데 여기 동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히렉과 제레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요거 PL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카메차하고 파타가 쓰였다. 3인칭 남성 단수일 경우, 지금 여기 다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 있는 건데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였을 경우 이렇게 카메츠 파타로 쓰여 있으면 이거 칼 동사 단순형 능동태. 니팔 요거 니가 들어가 있구나. 니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단순형이면서 수동태. 요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피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히렉과 째레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피엘 동사이구나. 그러면 요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깨트리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샤바르.
샤바르 이거는 무엇을 깨트리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PL로 쓰인 거잖아요. 이 히렉과 째레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아 이거 PL 형태로 쓰였구나 라고 하면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깨트리다를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세게 깨트리다.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무엇을 산산조각을 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이거 그냥 칼로 쓰였다.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이 칼 패턴으로 쓰였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깨뜨렸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PL로 쓰였으니까 강조형 능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세게 강조하는 뉘앙스가 담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세게 깨뜨렸다 아니면 산산조각을 냈다. 푸알 형태는 어떤 것이냐? 푸알은 요 PL의 수동태예요. PL의 강조형이면서도 수동태. 그러니까 이 쉬베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징이 뭐예요? 키부츠하고 여기 파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죠. 우 사운드죠. 키부츠는 우 사운드죠. 여기는 이제 파탄 아 사운드고. 그래서 슈바르 되는 거예요. 슈바르.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가 수동태니까. 산산조각이 나는데 누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주어가 산산조각이 나야지 그게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슈바르 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 그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키부츠하고 파타를 보고서 아 요거 푸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필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사역형이면서도 능동태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히필 힘리크 이렇게 되었어요. 힘리크. 이거 히렉은 단모음. 그래서 여기에 슈바는 무슨 슈바? 무성 슈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힘리크. 이렇게죠.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음절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힘리크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히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렉 요두가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요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히필 패턴으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동사는 뭐예요? 말라크라고 하는 동사죠. 요거는 이제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힘리크라고 되어 있죠. 힘리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히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히렉과 히렉 요도 요거를 보고서 여기 헤이하고 히렉 그 다음에 히렉 요도를 보고서 요거 히필루스였구나. 그럼 이거 사역형이구나. 사역형으로 해석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라크는 통치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역형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가 누구누구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멋있게 번역을 해놨죠. 그는 누구누구를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호팔이 있습니다. 호팔은 요 히필의 수동태예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요. 카메차트. 카메차트비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이하고 카메차트 그 다음에 여기 파타. 요게 이제 호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말락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기 카메차트비 쓰였다. 요거 호팔이구나. 그러면 사역형의 수동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카메차트비이기 때문에 여기가
카메차투비이기 때문에 카메차투브는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이죠.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 단모음 뒤에 나오는 슈바는 무성 슈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음절을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홈, 홈라크 이렇게 읽어야 되죠. 홈라크. 그래서 그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멋지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히트 파일입니다. 히트 파일은 제기형이라고 했어요. 강조형이지만 제기태라고 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my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히트가 들어가 있어요. 히트 파일은 히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파타 젤레 요게 특징이에요. 히트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서 요거 히트 파일로 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하바라고 되어 있어요. 하바. 이제 하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숨기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기태라고 했잖아요. 제기태. 그는 자기 자신을 숨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파의 3인칭 남성 단수 그렇죠? 그는 자기 자신을 숨겼다. 여러분들이 이 동사 7가지 패턴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특징도 알아야 됩니다. 칼 동사 샤마 그는 들었다. 니팔 동사 칼의 수동태 그는 들려졌다. 특징 니 피엘은 강조형 히렉과 째레 요것이 특징이다.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강조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깨트리다도 그냥 깨트리는 게 세게 깨트리는 거예요. 푸알 피엘의 수동태 강조형의 수동태 특징 키부츠와 파타우 히필은 사역형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징 히렉요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호팔 히필의 수동태 특징 여기는 카메차투 단모음 여기는 따라서 무성 슈바 홈라크 그죠? 호팔은 히필의 수동태 히트파일 제기태 히트파일 패턴은 제기태 자기 자신 혹은 그 자신 그녀 자신 그들 자신 그 제기 동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가 숨기다 근데 누구를 숨기는 거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다. 그는 자기 자신을 숨겼다. 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사 7가지 패턴을 얘기했잖아요.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엘 이렇게 7가지 패턴을 말했습니다. 근데 동사에는 8가지 또 활용이 있어요. 뭐냐면 완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완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청원, 그 다음에 간접 명령, 단순 부정사, 그 다음에 강조 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느냐 어떤 동작을 완료한 것을 나타낼 때는 완료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는 명령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는 공부하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너 공부해 이 명령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동사가.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청원형은 뭘 말하느냐면 주어가 목적어예요.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일종의 간접 명령인데 자기 자신이 목적어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let me do something, let me study, let me go there 이런 식으로 1인칭이 목적어가 되고 청원하는 내용을 그거를 이제 청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간접 명령이 있어요. 간접 명령은 3인칭이 목적어예요. 단순 부정사, 그 다음에 강조 부정사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부정사가 명사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사로서 기능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여하튼간에 이제 부정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어때요? 동사가 이제 분사로도 쓰이죠. 동사가 형용사로 기능을 하는 것. 그래서 뭐뭐하는 무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8가지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완료, 미완료, 명령, 청원, 간접명령, 단순부정사, 강조부정사, 분사 이렇게 8가지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거 완료, 미완료 이걸 굉장히 먼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강동사와 약동사가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이제 듣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동사는 이제 3개의 자무로 구성된 단어인데 거기에 약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 약문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약문자가 뭐냐면 호흡문자와 레이시를 말하는 거예요. 호흡문자 알렙, 아인, 헤이, 헤이트 요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시가 포함되는 거예요. 요거가 하나도 없는 동사를 강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 후문자가 하나라도 있다든지 여기처럼 요두라든지 눈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동사들을 소위 말해서 약동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또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후문자예요. 여기 요거라든지 요거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마드 보면 여기 빨간색이 아인이 여기 있죠. 후문자죠. 이게 후문자로 시작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동사가 어떤 동사? 약동사.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후문자가 있죠. 가운데. 이것도 약동사. 빠라흐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끝에 보니까 무슨 문자가 있어요? 후문자가 있죠. 이게 끝에 헤이트라든지 또 아인이 오는 이제 그럴 경우 그것도 약동사. 맞자 요거는 후문자가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죠. 여기 있죠. 저희 동사가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음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들. 빠나 이 동사가 후문자가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므로 이것도 약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자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앞부분에 있든 중간에 있든 세 번째에 있든 후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약동사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될 때 동사의 첫 번째 자리에 요두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제 그럴 경우도 그거를 뭐라 한다? 약동사다. 그죠? 그 다음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 요거 보게 되면 후문자가 어디하고 어디 있어요?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약문자가 그 3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은 약동사인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요 동사는 어때요? 자음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가 아니라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럴 경우 동사 원형이 2개의 문자로 된 동사 요것도 약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바브 요거는 동사의 2번째와 3번째 자음이 같은 동사. 요 사바브 베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2번째와 3번째 같은 자음이 반복이 되면 이것도 약동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동사와 약동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문법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강동사와 약동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가 강동사인지 뭐가 약동사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후음 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약동사. 요두하고 눈으로 시작이 되는 동사는 약동사. 후음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약동사. 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약동사. 2번째하고 3번째 동일한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약동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동사는 강동사에서 변화되는 것과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동사의 위치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한 구절당 보통 3개, 적어도 3개는 발견된다. 뭐 적어도는 아니지만 뭐 없는 문장도, 동사가 없는 문장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제 동사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히브리어 어순, 기본적인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사,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그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구절이 움직이잖아요.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만약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렇게 목적어가 그 뒤 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1장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타 하렛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동사,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적인 위치인 거예요. 문장의 시작에 위치한다. 먼저 이것이 기본인데, 목적어가 제일 앞자리로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볼까? 에트 야훼 엘로헤이카 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라는 야라는 이제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을?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목적어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먼저 나왔다. 그럼 이거가 강조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대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 기본 어순,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공부해야 될 것들 중에서 기초 중에 기초,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의 7가지 패턴, 그 다음에 8가지 활용,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의 위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